저는 진료실에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증상이 있으며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약을 5년, 10년씩 드셔왔는데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수치를 맞추기 위해 계속 약만 늘려가고 계신가요? 사실 약은 우리 몸의 경고음을 잠시 꺼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고혈압 약은 팔에서 재는 혈압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손끝이나 발끝까지 이어지는 말초 혈관들은 여전히 점점 더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데 혈압 수치만 낮추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억지로 내려주긴 하지만 몸속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에 물이 새고 있는데 겉에만 페인트 칠을 덧바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제게 오신 한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세 가지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여전히 혈압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복용하는 약을 무턱대고 끊거나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식습관과 운동, 몇 가지 자연요법만 실천하셨더니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본인도 믿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도 이런 방법이 있었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약물은 단지 응급조치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를 잠시 늦춰줄 뿐이지 절대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오늘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약 없이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 대신 식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부엌, 냉장고, 반찬 그릇 속에 혈관을 살리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K 하면 피를 먹게 해주는 성분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비타민 K는 혈관 속 석회질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에 돌덩이가 끼는 걸 막아주는 거죠. 칼슘이 뼈로 가야 하는데 혈관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굳고 좁아지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보내고 혈관에선 떼어내는 아주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 한 숟갈 뿌려서 드세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식단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혈관 탄력도가 15%나 회복됐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좋아졌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 이번엔 기름 이야기입니다. 기름은 다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는 혈관 안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기름은 있습니다.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 연어, 고등어,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단, 꼭 기억하십시오. 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말고 날 것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시거나 밥에 들기름 한 방울 넣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참기름이나 해바라 기유처럼 오메가6가 많은 기름만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이하로 유지되어야 건강합니다. 대부분은 이 비율이 1대20까지 깨져 있죠. 피토스테롤. 이름은 낯설지만 식물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냐고요? 우리 몸은 피토스테롤을 콜레스테롤로 착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충분하네? 하고 더 이상 흡수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피토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요. 브로콜리, 양배추, 피스타치오, 아몬드, 카멜리나 오일입니다. 특히 카멜리나 오일은 오메가3, 피토스테롤, 항산화 성분까지 정말 균형이 잘 잡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하루 한두 숟갈 정도만 드셔도 혈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그냥 마트에서 파는 기름에서 이 기름으로만 바꿨는데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뻣뻣해지고 자주 답답하고 어깨가 뭉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몸속 마그네슘이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약을 드셔도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현미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너무 피곤하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의사와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이 긴장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마그네슘은 그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진정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이건 잘 안 알려진 성분인데요. 저는 항상 혈관에 녹슬지 않게 해주는 방패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도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산화되고 염증이 생기고 점점 좁아집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 녹을 막아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죠. 블루베리, 양파, 사과, 녹차, 적포도 껍질에 풍부하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 아주 강력한 폴리페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약으로만 지킬 수 없습니다. 대신 매일 드시는 음식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몇 달 후 여러분의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매일 쓰는 식용유 제대로 고르고 계십니까? 환자분들 중에는 좋은 기름을 먹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볶음밥에도, 부침에도, 튀김에도 올리브 오일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이건 혈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압착유, 또 하나는 정제유입니다. 압착유는 생재료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마씨유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기름은 날 것으로 먹어야 좋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거나 튀기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정제유는 열을 가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만든 기름입니다. 콩기름, 정제된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등이 가열 요리에 적합한 기름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발연점, 즉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약 160도. 들기름은 더 낮습니다.
이 온도를 넘어서면 기름이 타면서 산화되고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반대로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은 무려 270도입니다.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하실 땐 아보카도 오일이나 정제된 콩기름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1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압착 들기름을 한 숟갈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들기름으로 나물을 볶아 드셨다가 이상한 냄새와 함께 기침이 심해지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기름은 생으로 먹을 때 효과가 좋지만 볶음에 쓰면 쉽게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드셔야 좋은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에 나쁜 기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트랜스지방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나 튀김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혈관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또 한 번 쓰고 남은 기름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립니다. 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상태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름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름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름을 고르는 눈 그리고 쓰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남 선생님, 음식으로 다 챙기기 힘든데 꼭 필요한 보충제가 있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네, 저도 약 대신 먹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5가지는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와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오메가3입니다. 다들 이 오메가3는 익숙하실 겁니다. 혈관 안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전을 막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단 시중에 파는 제품 중엔 질이 낮거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간 것도 많습니다. 반드시 EPA와 DHA의 총합이 1000mg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금속 오염이 없는 정제된 고순도 제품이 좋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78세 김영수 어르신은 중성지방 수치가 300이 넘었지만 오메가3를 3개월 복용한 후 180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피크노제놀입니다. 프랑스 해안의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혈관 탄력을 높이고 수족냉증,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상 여성분들께 잘 맞는 성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75세 이진숙 할머니는 심근경색 회복 중 피크노제놀을 복용하면서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나토키나제입니다. 일본의 전통 발효식품인 나토에서 추출한 효소인데요. 혈전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83세 심영호 어르신은 뇌경색 이후 나토키나제를 꾸준히 복용하며 5년째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단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으므로 수술 예정이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꼭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은 체내에서 줄어듭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보충제입니다. 그 약이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대구 수성구의 80세 최영자 할머니는 신부전 진단 후 이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체력과 호흡 기능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비타민 비복합체, 특히 활성형 엽산과 B12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에 독이 되는 물질을 분해해 줍니다. 부산 서구의 79세 정혜수 어르신은 혈액 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활성형 비복합체를 3개월 복용한 뒤 정상 수치로 회복되셨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의 40%는 MTHFR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엽산 대신 활성형 엽산을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보충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여러분의 혈관 회복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보충제,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약 없이도 혈관을 회복시킨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식단, 기름, 보충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본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활 습관 5가지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고 정말 많은 변화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약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꾸준히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류가 원활해지고 말초 혈관까지 산소가 전달됩니다. 서울 종로구 85세 한상철 어르신은 무릎도 안 좋고 귀찮아서 안 걸었어요 하셨던 분인데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3바퀴 걷는 습관을 만든 후 6개월 만에 발 저림이 사라지고 밤에 뒤척이던 불면증까지 줄었습니다. 걷기는 혈관뿐 아니라 뇌, 장, 심장까지 모두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의 힘입니다. 약보다 강한 식품, 그 중에서도 나물 반찬과 녹색 채소는 최고의 혈관 음식입니다. 시금치, 쑥갓, 깻잎, 청경채 같은 채소는 비타민 K,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염증을 낮춰줍니다. 대구 중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시금치와 들기름 나물을 꼭 드셨고 간식으로 드시던 빵, 과자를 아몬드와 호두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뒤 병원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7.8에서 6.2로 감소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을 끊고 싶다면 반찬부터 바꾸십시오. 세 번째는 외식과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요즘은 식사가 편해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외식은 대부분 짜고 달고 기름이 많고 정체 모를 기름과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특히 햄, 소시지, 젓갈, 각종 튀김류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그리고 과잉 나트륨의 대표 음식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81세 김정희 할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 외식을 하셨는데 그 습관을 한 달에 1회로 줄이고 나물과 된장국 중심 식단으로 바꾼 후 몸의 붓기와 소화 불량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식사는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 한두 가지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모두들 잘 아실 텐데요. 담배와 술은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은 혈당을 높이고 간과 신장을 손상시켜 혈관에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강원도 춘천의 77세 김기철 어르신은 회식마다 소주 한 병씩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아침마다 심장이 뛰는 느낌이 심해져 오셨습니다. 술을 끊고 식단을 바꾼 지 2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부 트러블도 사라졌습니다. 약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담배와 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혈관이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때는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잠들어 있어야 혈관 내피세포가 회복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물,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은 혈액 점도를 낮춰주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서울 노원구의 84세 이명자 할머니는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서 안 먹어요 하셨던 분인데 하루 8잔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마다 심하던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혈압약을 줄여주는 날은 검사 수치가 좋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는 신뢰가 생길 때 비로소 약을 줄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약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이 더 이상 약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당장 전부 다 하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의 리듬에 맞게 바꿔보세요. 몇 달 뒤 병원 검사표가 달라지고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영수 어르신, 올해 87세이십니다. 75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죠. 당시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약 없이는 못 사십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남은 인생 약만 믿고 살고 싶지 않다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녹색 채소를 챙겨 드시고 들기름에 묻힌 나물 반찬, 건강한 기름으로 바꾼 요리, 걷기 운동, 금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그렇게 2해가 지나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심혈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 복용량도 절반 이하로 줄이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신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실 땐 항상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죠. 남 선생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약에 기대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 아까워요. 여러분, 이 사례는 특별한 사람이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약의 필요성과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혈관 건강은 약이 아니라 식사 한 끼, 운동 30분, 잠 1시간, 물 1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타민 K, 불포화 지방산, 피토스테롤, 그리고 5가지 생활 습관. 지금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삶을, 그리고 가족의 행복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이 아끼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